안녕 브이스타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이 더운데요. 더운 날만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다들 환율 보셨나요? 네. 네. 반응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왜 이렇게 비싸지?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핫한 이슈,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 상승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원래는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환율을 체감했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달러 환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숙소나 투어 예약도 달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 여행 경비가 확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집트 가세요? 정말 부러워요. 달러가 확실히 요즘 높은 것 같은데요. 전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환율은 해외여행 갈 때나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환율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부터 기름값, 심지어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까지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예요. 네, 맞아요. 말씀대로 환율은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요즘 뉴스 보면 고환율, 원화 약세 흐름이라는 단어가 정말 자주 나오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00원 선을 돌파하면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수준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 돈 1달러를 사려고 할 때 예전에는 1,200원, 1,4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제는 1,5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 원화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왜 이리 날뛰고 있는지 채연님이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달러 강세의 현상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저희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는 않을 텐데요. 매일 외환시장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선 환율이 너무 과도하게 급등한다 싶으면 시장 안전 조치를 취해요. 가끔 뉴스에서 당국 관계자가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걸 금융권에서는 구두 개입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달러를 사거나 팔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과도한 투기는 자제해달라 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려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구두 경고가 먹히지 않으면 그때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직접 시장에 풀어가지고 환율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른바 미세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금융당국은 미국의 고금리 압박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구두 개입과 시장 개입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환율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부의 방어벽도 중요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제 뉴스에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OMC입니다.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금리를 움직이는 세계 경제의 반상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위원들이 1년에 8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들썩이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세은님이 정말 찰떡같이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FOMC와 환율의 관계를 조금 더 연결해보면요. 최근 미국 연준이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곧 금리를 내리겠지라고 예상을 했다가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셈인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달러의 매력이 계속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도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즉, 미국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꼴입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보다도 이제는 정말 추가 인상까지 갈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고 원달러 환율도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 한국은행 역시 자본 유출과 환율 방어를 위해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 금융당국에서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몰랐던 환율이 알고 보니 우리의 일상, 더 크게는 전 세계 경제 흐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이슈로 만나요. 안녕. 안녕.